여러분 안녕하세요. 딱지네 시골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영국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그래요. 혹시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도 브론테 자매의 소설 한 편 정도는 꼭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폭풍의 언덕으로 떠나는 영국 문학기행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문학기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듯이 브론테 자매의 소설은 지금도 계속해서 출판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영화로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자매들의 소설이 여전히 인기가 있고, 또 영문학사에서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영문학의 고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곳은요, 영국의 북부지방이에요. 이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남부, 중부, 북부로 나눈다면은 이 북부에 해당되는데, 요크셔 지방의 하워드가 이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쉽게 설명하자면은 강원도 오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척박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특이하게도 모든 남매가 문학적인 그런 소질이 독특했죠. 아주 탁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초상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왼쪽에 초상화를 보면 앤, 그 다음에 에밀리, 그리고 샬롯이 그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 브론테 자매해서 이 자매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여기 그 브론테 가문에 아들도 있었어요. 패트릭 브런웰 브론테라고 아들도 있었는데 이 자매들 과 같이 이 아들도 문학적인 그런 재능이 탁월했는데 이 아들은 특히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이 초상화를 이 브란웰이 그렸어요. 근데 이 초상화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접힌 부분이 있죠. 이 브론테 자매들은 결혼을 안 했죠. 안 했는데 여기 이 샬롯 브론테만 결혼을 했어요. 이 샬롯 브론테만 조금 늦게 결혼을 했는데 그녀가 1854년 아버지가 목사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해가지고 또 시력도 좋지 않고 그래서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의 어떤 대리 목사가 왔는데 벨 니콜스라는 그런 신부가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샬롯 브론테를 굉장히 사랑을 해서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1년도 못 살고 또 폐렴에 걸려서 이 샬롯도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초상화 이렇게 접힌 이유가 이 모든 자매가 죽고 나서 이 샬롯 브론테의 남편인 벨 니콜스가 이 초상화를 가지고 가요. 보관을 했는데 이 접어서 책갈피 속에 보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접힌 자국이 있고 또 이 초상화를 가만히 보시면 하나, 둘, 세 명만 있는데 여기에 뭔가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사실은 여기에 이 브란웰 브론테가 자신을 여기에다 그려 넣었어요. 그런데 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렇게 지운 흔적이 있고 이 초상화에는 이 세 명의 자매만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 남매들이 굉장히 일찍 불행하게도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이 샬롯 브론테는 가장 유명한 소설이 제인 에어죠. 그런데 38, 이 맏언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샬롯 브론테 이전에 마리아하고 엘리자베스라는 또 딸이 둘 있었어요. 근데 일찍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샬롯 브론테가 장녀 아닌 장녀가 됐어요. 근데 38까지 살고 결혼한 지 1년도 못 돼서 사망을 했는데 제인 에어라는 아주 영문학사의 길이 남을 소설을 남겼죠. 그리고 브라넬 브론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집안의 아들인데 이 브란웰 브론테도 참 불행하게도 가정교사를 했어요. 가정교사를 했는데 그 가정교사를 한 집의 어, 부인
그러니까 그 집의 아내를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부녀를 사랑한 거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했는데 또 버림도 받고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술 중독, 그다음에 아편 중독, 그리고 나중에는 폐결핵이 걸려서 31살이라는 아까운 나이에 사망을 했는데 이 아들은 특히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리고 에밀리 브론테 역시 30살에 사망을 했는데 우드링 하이츠 오늘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폭풍의 언덕이라는 아주 유명한 소설을 남겼죠. 그리고 막내 앤 브론테는 아그네스 그레이스라는 아주 또 유명한 소설을 썼고 안타깝게도 29살에 사망을 하게 됐어요. 이 하워드를 가는 아까 척박하고 황량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통도 예전에는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오크워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두 번째 갔을 때는 이 오크워드에서 증기기관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영국의 매력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아주 오래된 건물, 오래된 것들을 쉽게 바꾸지 않고 고쳐 쓰고 하면서 옛것을 굉장히 잘 보존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오크워드에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갔을 때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갔는데 정말로 석탄을 떼서 검은 연기가 나고 큰 소리를 내면서 가는데 아주 요즘에는 탈 수 없는 그런 증기기관차라서 독특한 어떤 기억을 남겼어요. 한 10분 정도 가면은 이렇게 하워드 스테이션 역시 아주 오래된 역이죠. 이 하워드 역에 도착을 하게 돼요. 아주 작아요. 브론테 자매가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들이긴 한데 그 고장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요크셔에 있는 하워드 스테이션이에요. 거기 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얼망졸망한 마을이 있는데 여기에서 내려서 조금 구름같이 생긴 곳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 이제 공원이 있는데 이곳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집을 가려면은요.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이 아이들을 만났는데 지나가는데 뭐라고 말하고 말하고 조잘조잘조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시켰더니 이 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면서 깔깔거리고 웃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렇게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언덕길이 있어요. 양쪽으로 아주 작은 상점들이 있는데 건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고요. 양쪽에 있는 상점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해요. 이 사진들이 그 상점에 놓여 있는 어떤 소품들이었는데 아주 예뻐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그리고 영국 하면은 꽃이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특히 집 앞쪽보다는 집 뒤쪽에 아주 예쁜 정원들이 많아요. 집은 몇백 년이 돼서 이렇게 낡았더라도 꽃을 이렇게 항상 놓고 또 사계절 볼 수 있는 꽃들을 또 정원에다 심는 것이 영국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화사한 꽃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영국 여행의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서점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한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있었던 아주 작은 서점을 생각나게 하는데 아주 귀엽고 소박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서점만 하늘색으로 페인트가 칠해져 가지고 좀 눈에 확 띄었던 기억이 나요. 영국은 제가 아까 오래된 건물도 많고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올드 화이트 라이온이라는 우리로 치면 숙박업소예요. 근데 여기 보면 18th century in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숙박업소가 300년이 넘은 거예요. 근데 영국에는 그렇게 뭐 몇백 년 된 건물이나 뭐 시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올드 화이트 라이온이 이 숙소가 이 하워드에서 조금은 유명한 그런 곳이에요. 이곳을 미리 예약을 하면은 방은 좀 작은데 또 독특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어요. 한국에는 300년, 400년 된 건물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조 건물이 많고 또 흙으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오래 보존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석조 건물이다 보니까 서양은 이런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이런 곳에서 숙박을 하는 것도 또 영국 여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언덕길을 쭉 올라가다 보면 언덕 끝
하워드 처치라고 있어요. 이 브론테 자매의 아버지 패트릭 브론테거든요. 아버지는 이곳에서 목사 생활을 했는데 자녀들은 굉장히 일찍 사망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패트릭 브론테는 아주 장수를 해요. 84세까지 사셨어요. 자녀들을 다 미리 먼저 보내고 아버지는 84세까지 사셨고 오랫동안 이곳에서 목사 생활을 하세요. 이 교회 뒤편에 목사관이 있어요. 지금은 브론테 퍼스네지 뮤지엄이라고 해서 박물관으로 지금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보기에는 굉장히 큰 건물 같지만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작아요. 이곳에 들어가면은 그 브론테 자매 그리고 들이 뭐 썼던 일기장이라든가 아니면 입었던 옷, 그리고 살았던 생활도구, 뭐 서재, 책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이 하워드에 가시면은 이런 곳들을 다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지금 박물관 옆에 보면은 이 여기 The Old School Roo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학교예요. 브론테 자매는 결혼을 뭐 샬롯 브론테는 늦게 했지만 결혼을 안 하고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여성은 남편과 결혼해서 어떤 남편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브론테 자매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었는데 그래서 가정교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이 학교를 세워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살고자 했는데 이 학교가 좀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도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곳을 지나고 나면은 브론테 자매 소설에 가장 많이 나오는 황야가 나와요. 이곳은 조금 런던에서 굉장히 멀기 때문에 단체 관광을 오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제가 이곳을 3번 다녀왔는데 사실 외국 여행을 갈 때 한 번 다녀온 곳은 2번 가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서 어 3번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일본 단체 관광객들은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나라 관광객은 못 봤어요. 여기는 그래서 대부분의 단체 관광을 오시면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마을만 둘러보고 가요. 저는 영국 여행 갈 때마다 혼자 배낭여행을 갔기 때문에 이곳을 좀 시간 여유를 가지고 황야를 항상 거닐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곳을 통과하면 황야가 시작돼요. 가다 보면 여기 주택가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고양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길 가도 황야에 갈 수 있어요. 브론테 자매의 소설에 항상 나오는 황야를 꼭 거닐어 보도록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영국에 가면 이런 이정표가 항상 있죠. 아주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낡았는데 운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워드라고 써 있죠. 브론테라고 써 있고 그래서 이 이정표가 있으면은 한번 이 이정표를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영국 여행의 매력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서 소설에 많이 나오는 황야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영국은 양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양들이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양도 봤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야생화도 많이 피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영국 이 황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이런 포장되지 않은 옛 그대로의 어떤 길들이 있어서 이 길을 걷는 즐거움이 있고 또 사람이 없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또 사람이 너무 좋은 곳에 갔는데 번잡하면은 주변을 관광을 하고 또 생각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곳은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황야에 가면은 해돋꽃이에요. 이 해돋은 7월에 한 번은 7월에 갔는데 7월에는 많이 안 폈어요. 그리고 여기 2번 갔을 때는 8월, 9월에는 이 해돋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에는 직업상 갈 수가 없어가지고 8월에 2번을 갔는데 이렇게 해돋꽃을 만발한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관목이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높이 자라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주 낮게 이 아주 아름다운 보라색 꽃이 자잘하게 피는 이 해돋꽃을 보는 것도 황야를 가는 것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돋꽃이 그 작은 관목이에요. 나무예요. 나무라서 이렇게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기는 목초지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황야기 때문에 사실 어떤 다른 용도로 거의 쓰이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내박쳐 두어 있고 건물도 없고 오로지 끝까지 황야만 있어요. 그래서 이 황야를 계속해서 걷다 보면은 제가 세 번째 그 폭풍의 언덕의 배경이 됐던 집을 갔을 때는 사실 굉장히 더웠어요. 영국 여행하면서 제가 비를 한 번도 맞지 않았던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그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갈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 이미 두 번을 황야를 거닐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데 입구에서 마을 주민이 이렇게 좀 인사를 했더니 모자를 제가 쓰고 있었는데 모자 썼으니까 이게 거닐기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무려 다녀왔더니 6시간 다녀왔더라고. 근데 6분 다녀온 것 같이 아주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세 번째 이 황야를 갔을 때는 어디를 꼭 가고 싶었냐면 폭풍의 언덕의 배경이 되는 그 집을 꼭 가고 싶었어요. 그 집이 탑 휜즈라는 휘딘즈라고도 읽고 휜즈라고도 읽는데 탑 휘딘즈라는 곳인데 제가 다녀왔더니 6시간이었는데 가는 길이 다 해돋꽃이 있고 또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의 그 성향과 딱 맞았어요. 자연을 좋아하고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힘든 줄 모르고 다녀왔는데 이곳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 노트북 배경으로 깔아놓은 사진이거든요. 큰 나무 두 그루가 있고 벤치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예, 지금은 조금 지붕도 없고 황량한데요. 오래돼서 보니까 그랬는데 이 집이 폭풍의 언덕의 그 배경이 된 그런 집이래요. 그래서 참 아름다웠고 제가 나중에 쇼츠로 한번 이곳에서 제가 동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한번 쇼츠로 올려드릴 테니까 바람이 얼마나 소설 속에서 나오는 그 풍경이 그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폭풍의 언덕은 아주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는 1939년에 로렌스 올리비아하고 멜 오베론이 주연한 영화를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뭐 로렌스 올리비아는 자기를 받을 만큼 아주 뭐 연기력은 탁월하죠. 대사 없이 얼굴 표정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확 끌어들이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는 1939년 이 영화는 제가 몇 번 봤어요. 소설책으로도 읽었지만 영화 이 39년도 영화를 좀 몇 번 볼 정도로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잘 된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소설 속에서 이 폭풍의 언덕의 어떤 압권인 그 부분이 있는데 이 캐서린 이 소설의 주인공이잖아요. 캐서린이 마음속으로 히스클리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My love for Linton is like the foliage in the woods. 린턴이라는 아주 귀족 가문의 아주 말쑥하고 잘생긴 청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결혼하자고 그래요. 캐서린하고. 그래서 갈등을 하죠. 히드클리프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린턴에 대한 나의 사랑은 is like the foliage in the wood. 숲속에 있는 나뭇잎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Time will change it. 시간이 그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낙엽은 시간이 지나면 바스락거리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뀔 거래요. I'm well aware. 나는 잘 알고 있다. As winter changes the trees. 겨울이 그 나무들을 바꾸는 것처럼 나는 이 린턴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지 잘 안다는 얘기죠. My love for Heathcliff resembles the eternal rocks beneath. 히트클리프에 대한 나의 사랑은 resembles 닮아 있다는 얘기예요. The eternal rocks니까 영원한 바위를 닮았다는 얘기야. beneath니까 저 땅 아래에 있는 바위를 닮았대요. A source of little visible delight. but necessary 그랬어요. or source니까 원천이란 얘기죠. of little visible이니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delight, 기쁨의 원천이란 얘기예요. 히트클리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저 땅 아래에 있는 바위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기쁨의 원천이래요. But necessary, 그러나 필요한, 보이지는 않지만 필요한 거란 얘기예요. 넬리, 유모죠. 넬리, I'm Cliff. 내가 클리프트야. He is always in my mind. 그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이 캐서린이 히트클리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우더링 하이트, 폭풍의 언덕에서 좀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 지금 들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셨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사랑은 나뭇잎 같은 사랑일까요? 아니면은 저 땅 아래에 있는 영원한 바위와 같은 사랑인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영화에서는 이 부엌에서 이 넬리한테 하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주 영문학의 고전으로 남고 있는 아주 그리고 또 영문학의 아주 보석과 같은 소설을 쓴 브론테 자매를 잠시 소개해 드렸고요. 그 브론테 자매 소설 중 그 폭풍의 언덕 의 배경이 됐던 탑 휘드인즈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영국 여행을 가신다면은 배낭여행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배낭여행을 가셔서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브론테 자매가 살았던 요크셔 지방의 하워스를 방문하시는 건 어떤가 하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황야를 시간을 가지고 꼭 걸어보세요. 여러분 생애에서 잊지 못할 그런 어떤 시간을 안겨드릴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진의 시골집이었습니다.